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드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7월 19일 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 다우지수 경제지표는 뭐 그냥저냥 뭐 비슷하게 혼조권으로 나왔는데 이제 글로벌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해서 이제 조금 쉬어가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도 기존의 사상 최고치 돌파하면서 이제 좋은 모습 보이고 나서시는 거니까 미증시 후회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격이 좀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좁히는 과정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FOMC 위원들이 기존에 계속 이제 우려감 섞인 목소리를 지난주까지는 냈었는데 일부는 뭐 인플레이션 우려감이라던가 아니면 금리 뭐 테이퍼링을 이제 좀 당겨서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연말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발언들이 뭐 블라드 총재를 비롯해서 일부 있었고, 그 외에 전체적으로 기존의 비둘기파와 함께 이렇게 뭐 파월 의장이나 이제 제니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비둘기적인 이제 뭐 기존의 입장대로 지금 당장 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이 빠르게 필요하진 않다. 오히려 이렇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하면은 뭐 테이퍼링이 조금 더 뭐 빨라지는 것보다는 지연되거나 아니면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안심하셔도 되는 게 한 열흘 정도는 그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하면서 이게 27일날 FOMC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FOMC 10일 전부터는 블랙아웃이라고 해서 연준 위원들이 본인의 생각,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FOMC 회의까지는 이제 조용한 구간이니까 당분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뭐 우려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번 주 초에는 휴식을 취하는 구간, 이번 주 초까지는 조금 쉬어야 되는 구간이고 과열을 좀 시켜야 되는 구간이고, 그래서 조금 살짝 휴식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 다우지수 34,200 정도만 흔들기도 안 나오는 게 좋습니다. 34,200만 유지해주면 되고 아직까지는 좀 충분히 여유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나스닥의 경우는 기존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14,000만 유지해주면 되는데 지금 기껏 내려와봐야 이 21선 조정 정도 수준입니다. 사상 최고치 달성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쉬는 것이니까 크게 뭐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코스피 지수 오늘 1% 하락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3,300을 회복하느냐 봤는데 아직까지는 뭐 변이 바이러스 확산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는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거리두기 4단계 진행하면서 이제 나머지 뭐 투자 같은 부분이 조금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 코로나 이후 시대가 좀 지연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백신은 우리나라는 9월에서 11월 사이 정도면은 집단 면역 체계는 된다라는 거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더나 쪽이 이제 약간 이제 도입되는 부분이 지연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가을 정도 되면은 백신은 모두 다 맞았다. 물론 백신 맞았다고 코로나 안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코로나 걸렸다고 다들 뭐 치사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독감 이 뭐 1% 전후되는 치사율 정도니까 뭐 그렇게까지 치사율이 높은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은 이제 예방 접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코로나에 대한 위험에서는 조금은 한 걸음 정도는 물러서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동향 뭐 양호합니다. 이 정도면은 오늘도 이제 뭐 지수는 밀렸지만 이제 양쪽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를 하면서 이제 지수는 밀렸지만 뭐 선물 같은 경우 뭐 4천 계약 정도니까 뭐 지난주 동향이랑 보면은 크게 나쁘지 않았고, 옵션 동향 같은 경우도 이제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지난주에는 뭐 콜이 좀 우세였기 때문에 풋이 오늘 조금 우세 보인다고 해도 크게 뭐 중립 이하의 수급인 건 맞습니다. 오늘 수급이 좋지 않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뭐 엄청난 하락을 조장하는 수급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환율 동향을 보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그렇게 뭐 우리나라 주식을 엄청 뭐 주워 담을 만한 환율은 아니에요. 보시면은 1150쪽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외국인들이 뭐 우리나라 주식을 쓸어 담거나 할 환율은 전혀 아니다라고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 이제 주식을 뭐 어마어마하게 또 팔아야 되냐, 또 그 정도도 아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같이 쉬어도 되는데 최근에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뭐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왔는데 쉬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스닥이 조금 더 쉬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코스닥은
오늘도 뭐 약보합권으로 잘 유지해줬다. 뭐 그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1020포인트 정도 이 구간 정도 흔들기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일날 장중 조정으로 맞추고 바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달성하면서 올라가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안정적으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사실 뭐 1030포인트 정도까지는 같이 내려와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구간이다. 그리고 지금처럼 강할 때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기존부터 계속 강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코스닥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매수할 상황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사고 팔고 반복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물량은 사는 물량이 더 많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매수 물량이 더 높은, 외국인들이 코스닥에 그렇게 관심을 갖는 쪽은 아닌데, 큰 관심은 아닌데 수급 자체는 코스닥 쪽이 굉장히 좋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미국에 반도체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20조 투자 발표한 다음에 이 나머지 이제 확정되는 부분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라는 우려감, 이거 뭐 내년에 투자하는 거 아니냐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세제 혜택이 조금 더 좋은 주들이 나오고 있는데 참고 정도 하시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뭐 저랑은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그룹에서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그룹 총수로서 이제 뭐 현장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중요한 발표를 조금 미루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또 약간의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뭐 좋다. 뭐 이거 기존에부터 뭐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은 계속 계속 좋아질 것으로 보이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부터 뭐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니까 뭐 더 이상 뭐 크게 강조하진 않겠습니다. 자, LG화학 같은 경우는 주가는 별로 좋지 않았는데 5월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1위 복귀한다. 뭐 대형 버스나 이런 쪽은 뭐 제외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이제 CATL을 제치고 1위 복귀했다라고 하는데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EU의 P4O 지난 14일날 발표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전후로 해서 이제 유럽에 있는 이제 기업들이 국내 소재 업체를 다수를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조만간 이제 러브콜이 이제 좀 확인되지 않겠느냐. 얼마 전에도 노스볼트에서 뭐 상신 EDP를 비롯해서 이제 캔 각형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방문을 해서 중국 기술을 못 믿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 뭐 협상을 한다라는 얘기 전해드렸었는데 그 외에 뭐 나머지 소재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라던가 뭐 LNF 뭐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좀 이격이 너무 좀 벌어져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긴 했네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추격 매수는 아니고 이제 과열권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아니고 이제 조금 점차 줄이면서 보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LNF 같은 경우도 이격이 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MCN의 대표적인 종목, MCA의 대표적인 종목, 그리고 코스모신 소재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조금 휴식 구간을 찾아야 될 타이밍이 오고 있습니다. CIS 같은 경우도 기존에 왜 이 종목이 안 올라가는지 솔직히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고체 얘기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움직였었는데 못 올라간 이유라고 하면은 이때 과도하게 올라간 다음에 좀 많이 한 번에 테마성으로 올라간 다음에 휴식을 취했는데 그렇다고 13,000원 아래까지 이렇게 계속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서서히 제자리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도 자, 뭐 요 바닥권에서부터 해서 빠르게 올라왔는데 이제 저항권에 슬슬 도달합니다. 여기 61,000에서 62,000원 구간 정도에서는 좀 쉬어도 되는 구간이 아니겠느냐. 사실 뭐 저희도 더 올라가면 내 종목 아니다 생각하고 요 구간에서 빠르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는 들고 가는 종목도 있고 첨보나 상하프론테크 뭐 이런 종목들은 뭐 정리를 좀 하면서 보고는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8월 11일에 갤럭시 언팩 행사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OLED 관련주들 여러분들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소재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했는데 덕산네오록스 뭐 최근에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뭐 3만원대부터 3만원 초반부터 해서 벌써 6만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덕산네오록스 뭐 가장 기본적이고 덕산네오록스를 놓쳤으면 뭘 본다? 이녹스 첨단 소재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도 오늘 좋은 모습 보이면서 7만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함께 볼 수 있다. 이렇게 3개의 소재 기업들을 말씀드렸었는데 세 종목 다 역시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폴더블 쪽이라고 하면 뭐 힌지 쪽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장비 쪽 보셔도 되고 하니까 참고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릭슨이 버라이즌과 9조 5천억, 약 9조 5천억 되는 5G 장비 계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삼성전자에서 버라이즌과 8조 원 계약한 후에 이제 버라이즌이 또 천문학적인 계약 규모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5G 관련주들 최근에 좀 휴식이 나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휴식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회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스테크는 뭐 2만원 위쪽 올라가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바닥권에서 뭐 가장 뭐 강력하게 올라온 종목 중 하나였고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 그렇게 뭐 멋진 모습 보이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은 듯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도 이제 양호한 모습 보인 종목입니다. KMW 같은 경우는 가장 뭐 묵직하고 뭐 편안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6만원 아래 있을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8만원 정도는 어렵지 않은 종목이고 추후에 10만원도 넘어갈 종목이다라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5G 투자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선주 오랜만에 보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뭐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이고 현대위포조선이 뭐 최근에는 가장 대장주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조선주들이 계속 못 가고 있습니다. 조선 수주는 글로벌 시장에서 올해 압도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이 조선 후판 가격 인상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협상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그쯤부터는 조금 휴식을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뭐 휴식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올 수 있는 힘을 만들 때까지는 조선주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다라는 거 아니면은 대규모 뭐 LNG 수주가 있다거나 하면 그런 이슈에만 살짝 편승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철강주는 좋아야 되는데 철강주도 좋지 않습니다. 이게 철강주 같은 경우는 EU에서 얼마 전에도 뭐 피포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탄소 국경세까지도 뭐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라고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이 철강 쪽이 이제 탄소세를 좀 많이 물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리스크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포스코를 비롯해서 이런 철강 관련주들도 참고하시고 대신 반면에 2분기 피크아웃이라고 했던 화학주들 좀 쉬는 것 치고는 좀 너무 과하게 쉬고 있다. 이제는 반등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롯데케미칼하고 대한유화 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롯데케미칼 뭐 26만원 요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제 좀 너무 저렴한 구간 아니냐 이 아래로 내려갈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지지력 테스트 받다가 한 차례 이탈하는 싶더니 바로 회복하고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1차 반등은 뭐 29만원 29만원 회복하면은 그 다음에 뭐 한 32만원 정도 다음 저항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분리막 쪽도 얘기가 나올 법한데 너무 조용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이제 분리막 얘기가 또 나오면서 대학유화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61선까지 올라탔습니다. 강한 모습 좋고요. 25만원 같은 경우는 이탈할 게 아닌데 좀 생각보다 약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25만원 아래 있으면은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자리 찾아서 올라오고 있다. 30만원 정도는 가능성 있고 30만원 넘어가면은 34만원 그다음 37만원 이 정도 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는 이제 매수세가 좀 약해질 때 그냥 적절히 정리하시면 됩니다. 37만원보다는 뭐 목표를 잡아도 30에서 34만원 사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2차로 해서 참고하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등이 필요한 시점 중에 뭐 수소 관련주들 뭐 이쪽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EU의 탄소 감축 정책으로 수소차 충전소 의무화 소식까지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뭐 두산 퓨얼셀이라든가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도 좀 과하게 45,000원 아래쪽까지 내려가는 건 좀 과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회복한 후에 최근에 다시 한번 지지력 테스트 받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추세를 다시 한번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 상하프론테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멤브레인 분리막 쪽까지 함께 엮이면서 오늘까지도 좋은 모습 보였다.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는 자회사 일진복합 소재 이제는 일진 하이솔루스로 사명이 변경되는데 상장 이슈까지 겹치면서 이제 좋아지는 모습. 뭐 넥소에 이미 수소탱크를 납품한 전력이 있고 기존에 이런 히스토리를 쌓아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일진하이솔루스
이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코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 미코파워가 고체 사담을 연료 전지를 한국가스공사에서 설계 단계 검사에 합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회사들이 잘해주는 것 같아요, 미코는. 자, 그리고 질병청에서 지금 이 폭염주의보 때문에 무더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은 심박수나 뭐 호흡수, 체온 상승 이런 신체에 부담을 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괜찮으냐라는 뭐 갑론을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외에서 2m 이상의 충분한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착용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뭐 내가 그 건강이 정말 이상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참고 정도 하시고, 그러면서 폭염 관련주의보는 뭐 관련주들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일전자랑 파스코가 뭐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신일전자 오늘 2,800원 이 저항까지도 넘어가면서 좋은 모습 보였는데 이제 이격이 과다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28,000원 유지 2,800원 죄송합니다. 2,800원 유지시 보유, 2,800원 이탈하면은 한 차례 수익 실현하면 된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파스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창문형 에어컨 쪽으로 신일전자나 파스코 뭐 기존부터 계속 과거부터 뭐 수년간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파스코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거. 파스코도 이제 전고점 부근에 다다르면서 만약에 3만원 구간 돌파 못한다라고 하면 한 차례 조금 줄이면서 조정 구간에 다시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뭐 체크해드리고, 뭐 SN테크나 SCD 같은 뭐 이런 종목들이 같이 엮이고 있다. 거기에 최근에 이 에어컨을 풀가동하면서 변압기가 고장나거나 이런 정전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산업이라던가 얼마 전에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 말씀드렸는데 그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SMR 소형 원전 모듈 관련 쪽으로 해서도 올라왔었는데 이쪽으로도 지금 폭염 관련주 쪽, 변압기 고장이나 이런 정전 관련 쪽으로 해서도 한전산업이나 뭐 일진전기나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폭염 관련주, 전력 관련주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는데, 일단은 1차 상승 후에 휴식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휴식 구간에서는 한 번 정도는 더 볼만합니다. 이번에 뭐 7월 이제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들어섰으니까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는 더 뭐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그러니 뭐 휴식 구간에 봐야지 대신 추격 매수는 아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디오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도 치과용 의료기기 부분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스테 임플란트, 디오, 레이, 뭐 덴티움, 뭐 바텍 등등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디오는 이제 그 매각 이슈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디오의 이제 임플란트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스트라우만이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한 차례 더 급등이 나왔었는데, 검토라고 하니까 인수한다가 아니고 검토라고 해서 그런지 위에서 또 이제 정리하는 이제 물량까지는 나왔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휴젤 같은 경우도 신세계에서 인수를 할 수 있다라고 검토한다라고 했었는데 인수를 안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휴식 구간을 맞았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에는 25만원 유지하면 보유하시고 25만원 이탈하면 한 차례는 정리했다 추후 다시 보는 게 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7기 모집 올려드렸는데 트레이딩 관련해서 이번에 하반기에는 수익률을 좀 끌어올리는 구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이제 저희 쪽에 많이 관심 가져주신 만큼 하반기에 저희가 또 적절하게 너무 저희 뭐 기본 모토가 안전투자인 만큼 그렇다고 또 너무 뭐 동전주라거나 너무 위험한 상장 폐지 위험 있는 잡주나 이런 쪽보다는 가급적이면 안정적인 종목 대신 이제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구간에서는 수익률을 저희도 추구하는 전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는 따뜻한 연말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돌입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뭐 기회 있을 때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시장 다 올라가고 끄트머리에 와가지고 지금부터 수익률 추구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시면은 그때도 뭐 저희야 뭐 안정적으로는 만들어 드릴 수 있지만 수익률을 과감하게 추구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 저희가 쉬어야 되는 타이밍,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타이밍은 보수적이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구간에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됩니다라고 저희는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적극적으로 진입하는 구간이다. 저희 뭐 회원분들께도 5월부터 7월 중순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강력하게 이제 수익률을 좀 끌어올리는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기간이 왔으니 여러분들도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